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 양실입니다. 오늘은 독해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기사를 읽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읽기에 까다로우시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함께 독해 연습해보면 여러분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험을 보기도 좋지 않으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SAT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었어요.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가 올해는 조금 달라질 것 같다라는 글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Given the difficulties of administering standardized tests during the current crisis, 500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waived the SAT as a requirement for admission. SAT라고 하지 마십시오. SAT라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읽었는데. 여기 보면 difficulty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during the current crisis, 현재의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standardized test라고 하면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전국 규모에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걸 standardized test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도 standardized test고요. 또 하나 있죠. 뭐죠? 전국 전국 일제고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논란도 많았었는데 그것도 standardized test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한 번에 시험을 보는 것이라는 아이디어죠. 그것을 실시하는 거죠. 시험 실시한다고 할 때 administer라고 하고요. 그런 것에 많은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시험을 보는 것, 이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이 어렵다라는 아이디어만 나타내려면 불가산을 씁니다. difficulty. 여기서 difficulties라고 했으면 사실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저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대학들이 SAT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거죠. 자, difficulty를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아이디어로 말할 때는 보통 이렇게 불가산이 됩니다. 보통이 아니라 불가산으로 쓰셔야 돼요. 자, 어떤 이슈가 발생했어요. 그 이슈를 여러 사람들에게 만족스럽게 평화적으로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법적 소송 같은 거 가지 않고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누구나 그 점을 인지했다. 어렵다는 것이죠. 이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거죠. 또 우리 많이 외우고 있는 거 있죠. have difficulty. 이게 어려워라는 아이디어를 나타낼 때는 불가산으로 쓰시는 거예요. have difficulty ing 이걸 제일 많이 쓰죠. 가끔 in을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 in doing something. 그런데 보통은 그냥 쓰고요. have difficulties로도 have difficulties ing 쓸 때도 있고 in 하고 또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드물어요. 이렇게 쓰는 일은 드문데 가끔 써요. 이것도 뭐뭐 하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뭐뭐 하는 게 어려워 할 때 이 말을 주로 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쓰세요. 한국어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뭐 하는데 어렵다. 그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뭐뭐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컨텍스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래서 500개의 대학들이 단과대학 그리고 종합대학들이 웨이브했습니다. 웨이브라는 게 익숙지 않은 단어인데요. 너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이거 제출해라는 게 대학 입장에서는 규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권리예요. 제출하라고. 그런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돼. 내 어떤 권리를 포기하겠어. 라는 느낌의 단어가 웨이브예요. 자,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게 프로 스포츠 구단들 선수들을 이적시킬 때 구단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웨이브한다 그러죠. 또 이런 예문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은 has waived visa requirements for citizens of nearly every Western European nation. 거의 모든 서구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없이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와도 된다 그래요. 원래 나라가 외국인이 들어올 때 비자 내놔라고 우리 허가받고 들어와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자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걸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비자 requirements를 waive한다고 할 수 있고 동사로 또 이거 명사형은 waiver예요. waiver. Washington has visa waiver programs with almost every Western European nation. 거의 모든 서구 유럽 국가와 이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죠. 비자 면제라는 건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어떤 외교관이 외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외교관은 이 사람은 디플로매틱 이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나라에서 처벌받지 않죠. 그런데 그 범죄의 성격이 보통은 그걸 무기 삼아서 보통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범죄의 성격이 굉장히 심하고 이거는 그 나라에서 그냥 처벌받아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드물지만 웨이브합니다. 그 외교 면책 특권이 있는데 그 면책 특권을 웨이브해요. 웨이브하겠다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 면책 특권을 원래 프랑스가 주장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겠다는 거죠. 포기한 거죠. 그래서 처벌받도록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왜 하필이면 프랑스냐? 예전에 프랑스 관련 문제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자 보시죠. 하기로 했어요. As a requirement 이런 식으로 as 연결하는 것도 잘 봐두시고 SAT를 waive했어요. waive했는데 이거 요구 조건으로서 waive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겠다가 되고요. 보통 우리 그 대학 입시 얘기할 때는 admissions라고 복수형을 많이 쓰거든요. admission이라고 불가산을 쓰면 받아들이다라는 행위의 느낌이 나요. 행위의 느낌. 그런데 어드미션 오피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저 입학사정관이죠. 근데 이걸 불가산으로 이렇게 쓰면 받아들이는 오피서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드밋하는 오피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업무 관련 어드미션 관련 그 업무 관련 오피서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형을 많이 쓰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써요. 그리고 대입 제도를 우리가 뜯어 고치자 이런 말을 하면 We need a radical rethinking of college admissions 이렇게 말하죠. 불가산으로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받아들이는 데 대한 너를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이걸 내놔. 이걸 제시해. 학교에 받아들여지는 데 지기 위한 requirement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적인 의미로 불가산을 쓰는 게 좋죠. 대체로 입시 관련, 입시 사정관, 입시 정책 이런 말 할 때는 admissions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적인 아이디어가 강할 때 있죠. admit 하는 데 대한 requirement니까. 그러면 불가산을 씁니다. Well, that might seem like a welcome curative for so much anxiety. 자, 이것이 웰컴은 형용사로 쓰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웰컴이라는 동사가 있죠. 반겨주는 건데 그것의 과거 분사죠. 그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반겨지는 우리가 반가운 그러니까 웰컴이 되는이죠. 웰컴이 되는 즉 반가운 좋은이에요. 이것이 반가운 시정책 개선책 반가운 개선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seem이 들어가면요 보이지만 그렇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For so much anxiety. 문어체에서 so가 나오면 현재 존재하는 어떤 거 다른 걸 지칭하는 거죠. 지금 많은 불안감이 존재하는데 많은 불안감에 대한 반가운 개선책 대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in the absence of test scores 하지만 뭔가 그렇지 않아라는 말을 이제 하려는 거죠. in the absence of test scores 그런데 SAT 수험 점수가 없으니 이것의 부재 상황에서 괄호 부분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a capable student from a little known school in the South Bronx 못 사는 동네죠. 못 사는 동네에 별로 그 명문 고등학교가 아닌 알려져 있지 않은 학교 출신의 그런데 뛰어난 학생인 거죠. 능력 있는 학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외고 이런 특목고들 있잖아요. 그런 명문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면 SAT 점수가 없어도 선생님들이 훌륭한 학생이겠지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랄까요? 편견이랄까? 그런 게 작용할 수 있는데
못 사는 동네에 이름도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학교 출신의 뛰어난 학생은 may be more challenging to evaluate. 그러니까 evaluate 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학생이 challenging 한 거죠. 학생이 challenging해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숙성영어 이 코너에서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 하면은 이 책이 이 read의 목적어가 되죠. 읽기 어렵죠. 그런데 They are difficult to read this book. 아우, 이 아이들은, 이 학생들은 이 책 읽기는 어렵다. 이렇게는 안 쓴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은 이 책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안 되죠. 학생들이 어렵다 하면은 그 학생들이 그냥 목적어가 되는 건 말이 되는데요. 어떻게 학생들이 읽기 어렵죠? 뭐 이를테면 그 얘네들의 속내를 읽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They are difficult to read. 예. 아니면 내가 뭐 손금 보는 점쟁이면 they are difficult to read. 이 사람들은 손금 보기가 좀 힘들어요. 사주가 복잡해서. 뭐 they are difficult to read. 그건 되죠. 그런데 이 책을 읽는 것은 그들은 이 책 읽는 게 어려워. 이런 거는 안 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 그들이 이 책을 읽는 것은 어렵다. 가주어를 쓰든지요. 아니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 사람들은 they find it 하면 어쨌든 그들이 주어라서 이걸 어려워하는 거죠. 그것을 어려워해요. 이 책 읽는 걸. 이 학생들은 이 책 읽는 거 어려워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이걸 어려워해요. 예. 라는 말이죠. 위에 거랑은 좀 다르죠. 그들이 이 책을 읽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이 학생들은 이 책 읽는 걸 어려워한다. 이 별 볼 일 없는 무명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은 뛰어나더라도 maybe more challenging 더 어려울 수 있어요. evaluate 하기가. 그럼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자꾸 명문고등학교나 기존에 잘 알려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에게 더 우호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불이익이 됩니다. 이런 무명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에게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In the face of test, in the absence of test scores 이게 없으니 게다가 as well as so m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 자, 많은 과외 활동들 that have fallen by the wayside. fall by the wayside 하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거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과외 활동이 중단된 많은 과외 활동들 in the absence of에 걸리죠. in the absence of test scores 그리고 in the absence of so m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t have fallen by the wayside 중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since the onset of the coronavirus 현재 이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fall by the wayside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을 평가할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 since를 쓰시면 현재 완료를 쓰시면 since를 쓰세요. 가끔 이 자리에 from을 쓰시는 경우 보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완료가 나왔다. 그리고 since가 뒤에 나오고 있죠. have fallen by the wayside since 이 언제부터라는 그 어구가 뒤에 나오면 이건 반드시 since를 쓰세요. 완료형을 쓰시면 since가 앞에 나올 때가 있죠. since 그러니까 since the onset of the coronavirus m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ve fallen by the wayside. 이 since 구문이 앞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도 될 수 있으면 완료형에는 since를 쓰세요. 그런데 가끔 from을 써도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since they got married, they have had arguments. 결혼하고부터 그들은 계속 다퉈왔어. 이럴 때요. 이거는 from을 이 자리에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절이라서.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Since the moment they got married. 결혼하자마자. 이런 느낌은요. 하자마자 시작부터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도 그 의미는 있는데 이건 절이죠. 이건 명사구죠. 명사구인데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이제 명사구니까 from이 올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Right from the beginning, right from the start 이런 느낌의 어구면 결혼하자마자, 결혼하면서부터 이러면 from을 쓰기도 해요. 이게 앞에 있을 때는 They've had arguments. 여기 보면 완료형이죠. 완료 시제죠. 그러니까 자, since하고 from하고 헷갈리신다면 완료 시제에는 since를 쓰자. 그런데 이제 그 since 구가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명사구가 있을 때
그때도 since를 쓰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런 느낌이 있으면 from을 써도 됩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긴 내용이라서 시간이 늘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